직접 경험해 보니까 필라테스 마케팅은 사실 이 세 가지만 집중하면 끝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때까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만 집중하시면 필라테스 마케팅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찍을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면 필라테스 업계 마케팅 대행사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할 겁니다. 저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대행사에 맡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마케팅을 직접 배워서 퍼널 마케팅, 이메일 자동화 마케팅, 퍼포먼스 마케팅, CRM 마케팅, 여러 가지 마케팅을 직접 공부하고 높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이 운동 분야에 있었는데요. 대형 피트니스 센터 그리고 필라테스 직종에 있으면서 다양한 마케팅을 경험하고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제 개인 필라테스 센터를 오픈했고 또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창업한 지는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로 시작해서 자체 플랫폼 제작까지 그리고 강사를 뛰어넘는 수익을 가지기까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핵심 3가지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제 센터를 오픈하고 이제는 전문 마케팅 회사에 맡기고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400만 원을 주고 마케팅 대행사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완전 사기였죠. 뭔가 해주긴 해주는데 정말 성의 없게 해줬습니다. 고객 유치는 1도 안 됐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신규 고객 2명만 받아도 본전이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 명도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형편없고 책임감이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자 등록을 한 순간 전화가 수십 통씩 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저희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면 의욕도 넘치고 두려움도 많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호구를 잡아서 매출을 올리려는 것이죠. 여러분들한테 전화해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 시켜준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활성화 시켜준다고 연락 오시죠. 100%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 스스로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과를 대신해서 내준다라는 걸까요? 그렇게 자기가 성과를 잘 내면 본인 사업체를 운영하면 되지 왜 그렇게 남들을 도와준다라고 할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이겠죠. 정말 실력 있는 마케팅 업체는 먼저 연락 오지 않습니다.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알아서 고객이 찾아오게끔 직접 설정을 해 놓았겠죠. 근데 그런 걸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를 와서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케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도를 해야 되고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서 유의미한 통계를 찾아서 또다시 흐름에 맞게끔 계속해서 변화해야 되거든요. 우리 고객도 매일매일 움직임이랑 자세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번 측정을 하고 그날 컨디션에 맞게끔 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변화에 맞춰서 운동을 시키듯이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마케팅 업체는 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 나열을 하죠. 어떠한 성과를 냈는지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마케팅은 본인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직접 경험해 보니까 필라테스 마케팅은 사실 이 3가지만 집중하면 끝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때까지 쓸데없는데 시간 낭비, 돈 낭비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3가지만 집중하시면 필라테스 마케팅 성공적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마케팅은 본인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필라테스 센터 광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체형 교정, 다이어트, 산전산후 필라테스, 재활, 컨디셔닝, 선수 트레이닝 이런 걸 전부 다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나는 내 강점이 없어요. 나는 뭐든지 잘 한다고 말할래요. 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30년을 한 분야에 해도 두각을 드러내기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이 많은 분야를 다 해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산전산후 필라테스 교육 하나 들었다고 해서 모든 임산부가 내 고객이 되는 게 아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어떤 고객이든 받아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생각뿐인 거죠. 결국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좋아하고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낸 것, 이것을 찾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 강점이 되겠죠. 이렇게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뾰족한 강점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재활 필라테스라는 뾰족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할 줄 알까요? 과거에는 스트렝스 훈련, 다이어트, 보디빌딩 전부 다 시켜봤고 저도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지금도 잘할 자신도 있고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 필라테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센터를 오픈할 때도 퍼스널 트레이닝이랑 필라테스를 같이 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필라테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저는 제 삶의 방향과 제가 원하는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필라테스 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오픈을 했는 거죠. 저를 찾아오게끔 못했을 뿐인 거죠. 타겟을 좁히면 소수 인원만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소수의 사람이 저에게만 온다면 어떨까요? 제가 현역 시절에도 제 고객은 전부 다 연령층이 40, 50대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좀 더 젊고 예쁘고 막 멋진 분들이랑 운동하고 싶을 때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매일 아픈 사람들이랑 운동하면 같이 막 힘들어지고 막 우울해지고 이럴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뒤에 깨달았는데 제 색깔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제 주변에 모이게 된 거죠. 장기적으로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도 절감되고 고객의 집중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상형이 있는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사람이랑 사귀려고 하면 사귈 수 있을까요?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같이 꿈을 꾸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선택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건 오로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부터 그 다음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겠죠. 앞에서도 말했지만 모두를 타겟으로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건 대기업만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자본력과 인프라가 훨씬 많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타겟으로 해도 성공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고객을 선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고 한 편에 수십억 하는 연예인을 섭외해서 제품 홍보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제품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선동되는 거죠. 하지만 저희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전략을 선택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나의 강점을 반영하고 명확한 타겟을 선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성과를 낸 것. 이게 만약 재활 필라테스라고 하면 이걸 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 꿈의 고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작은 어망을 설치해 놓으면 큰 물고기는 거기에 못 들어가겠죠. 이렇게 제 고객에게 집중하고 제 고객이 아닌 사람은 끊어낼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되고 오로지 제 꿈의 고객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제 꿈의 고객은 몸이 불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사람, 그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해결을 못한 사람, 병원에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수술하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이 제 꿈의 고객이 됩니다. 제 강점을 명확하게 해놓고 꿈의 고객을 설정하면 그게 제 타겟이 되고 제 앞에 앉게 되겠죠.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타겟을 좁혔나? 다이어트도 된다고 할까? 고객 한 명 한 명의 니즈 때문에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겁니다. 하지만 이때 저를 잡아줄 수 있는 건 신념과 사명이죠. 이게 명확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트렌드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센터의 색깔이 명확하지 않다면 스스로 신념과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떤 신념과 사명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아마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아무리 좋은 마케팅을 해도 신념과 사명이 없으면 절대로 사업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랑 같으니까요. 세 번째는 정말 치트키인데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반적으로는 고객을 많이 유치하려면 금액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인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 통념과는 반대로 금액을 인상해야만 성공적인 마케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쿠팡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그 물건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부터 하죠. 뭔가 하자가 있는 제품인가? 짝퉁인가? 싸구려인가?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무분별하게 가격 경쟁을 한 결과는 대부분 패망으로 끝납니다. 고객 인식에서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남들이 전부 금액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다. 옆에 업체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금액으로 승부를 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금액을 내리는 거겠죠.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신념과 사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강점이 명확하고 스스로 이걸 믿고 있다면 주변에서 파격 할인을 하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믿기 때문이겠죠. 이 믿음은 고객과 상담을 할 때도 전달이 됩니다. 고객은 신뢰할 만한 곳을 찾는 것이지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나의 강점을 명확하게 하고 꿈의 고객을 설정하는 것, 이게 되면 당연히 특정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객에게 금액 할인이 아니라 신뢰를 심어주면 되는 것이죠. 나의 강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빨리 효과를 내주겠죠. 그러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돕는 일입니다. 이게 금액 인상을 해야 성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무도 여러분을 모르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높은 금액을 인상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타겟을 먼저 모으고요. 그리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꾸준히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꾸준히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꿈의 고객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때 금액을 인상하면 희소성이 더해지면서 성공적으로 금액 인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팬데믹 한창일 때 필라테스 센터를 오픈했거든요. 오픈 1주년 기념으로 할인 행사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저와 직원분 둘 다 수업이 풀이었고 대기자가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도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꿈의 고객을 위한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했기 때문에 그런 고객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왔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반영하기, 두 번째는 꿈의 고객을 명확하게 설정하기, 세 번째는 금액을 인상하기.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마케팅 비용은 올라가고 고객 전환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마케팅 대행사에서는 이 세 가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을 평생 저 혼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먼저 본인이 대표라면 오늘 말한 이 세 가지에 먼저 집중해서 스스로 매출이 선순환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매출이 발생하는지 본인 스스로 명확하게 깨닫고 나서 그 다음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위임을 할 때도 금방 말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마케팅 업체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업체는 걸러야 되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야 되고,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상적인 이야기 같죠. 하지만 잘 나가는 스몰 비즈니스는 모두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과 시간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결국 필라테스 강사는 자신의 시간을 담보로 해서 가치와 교환하는 일이죠. 이 가치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수업을 기계처럼 하는 강사가 있고, 수업을 고가로 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하는 사람, 아마 후자가 되고 싶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제대로 보셨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행동 요령이 분명히 생겼을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 해도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문제는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바로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실행을 해보세요. 댓글에는 어떠한 실행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당당하게 밝히시고요. 적으시면 분명히 그게 현실이 되실 겁니다. 또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 필라테스 운영에 필요한 핵심 5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처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이런 진실이 담긴 내용들을 꾸준히 전달하고, 필라테스 강사들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꾸준히 질 높은 내용들과 통찰력 있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